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종가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 모두 함께 매수했고요. 완성차 업체죠. 현대차까지 2위로 매수했습니다. SK스퀘어 매수했고요. KB금융까지 두 종목이 저PBR 관심 속에서 함께 매수하는 모습 함께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외국인이 집중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담아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종목에 다시금 반등 나오는 가운데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 집중했다라면 오늘은 기아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이기도 하지만 방산 관련된 내용까지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선택 받았습니다. 그럼 기관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이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지만 신사업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셀트리온과 함께 암 관련된 내용까지 이어간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특히 한미 반도체도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궁정 업계의 ASML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SK하이닉스의 HBM 관련된 장비 소식까지 전하면서 2위에 이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일 기관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를 선택했고요. 4위로는 자진 상폐 이슈 속에 쌍용 CNE 그리고 OCI홀딩스까지 5위에 이름 위치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 오전 기준 기관이 선택한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저PBR 관심 속에 은행주를 담았네요. 기업은행 담겨 있고요. 2위에는 이 대장주 반도체 대장주 중에서 SK하이닉스 담는 모습이고요. 3위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함께 오늘 기아 매수하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 4위로는 할인과 HMM 인수 결렬 소식 전해지면서 오히려 그동안 과대 낙폭했던 펜오션 4위로 담아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심 속에 포스코홀딩스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일 이 개인의 수급도 함께 살펴볼까요? 전일 종가 기준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이 배터리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 1위로 매수했고요. 개인 역시 기아에 집중한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개인 계속해서 이번 주 끊임없이 담아가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전일 신규 상장하고 나서 120%가 급등했던 신규주입니다. 스튜디오 3위는 4위에 위치해 있고요. 오히려 실적 악화 소식을 전한 HL맘도까지 5위에 그 이름 위치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 수급 특징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양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함께 사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에서는 그 매수의 규모가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700억, 기관이 오늘 6,000억 가까이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재우 교수님, 네. 이거 오늘 수급의 기관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죠? 또 많이 사니까 이상하네요. 그죠. 들어올 때가 됐습니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 투자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사실 이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매 타이밍 자체가 좀 빠른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발적인 매수를 노리고 이제 시장의 반등을 노리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좋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히 올라선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특징을 보자면 지금 외국인 매수가 선물 쪽에서 꽤나 잘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코스피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이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선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종목을 쫓아가는 것도 좋은 매매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잘못 쫓아가면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점대를 잡았다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은 이제 외국계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갑자기 꺾여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조금씩 소외됐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순번이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특징주 그럼 한 종목씩 열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임순재 고수님 어떤 정보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전 자동차 업종 중에서 현대모비스 갖고 왔습니다. 현대모비스. 네, 뭐 오늘은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매출은 뭐 59조 2,500억 해서 뭐 전년보다 1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3% 증가한 2조 3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뭐 완성차 업체가 뭐 차량 생산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따른 이제 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동화 부품에 대한 이제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제 6위의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물론 이 현대차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지금 다른 이제 글로벌 완성 업체에도 계속 지금 전동화 부품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작년도만 해도 매출이 한 92억 정도가 이제 해외 그런 이제 글로벌 완성업체한테 이제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올해에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저 PBR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이제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PBR 기준으로 0.57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낮다라고 하지만 0.7배 정도 되니까 현대차보다도 더 낮은 PBR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월 25일 날 이제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작년 뭐 아직까지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3월 25일에까지 이제 갖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기말 배당으로 3,500원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올해 한 1,500억 정도의 이제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확인을 함께 해봤고요. 이어서 태보고서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왔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대규모 수주 소식을 가져온 삼성중공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주 이전에도 저희 한번 삼성중공업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공시로 이제 발표가 났는데 LNG선 15척 대규모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4.57조 수준의 규모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일단은 뭐 15척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만 1, 2년은 그냥 놀고 먹어도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2월 7일입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간 지가 한 40여일 정도 지나간 걸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2023년 수주 금액의 약 45% 정도, 절반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고 있는데 만 절반 정도를 수주를 이미 끝마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수주가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좀 저가 수주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선업은 원화로 우리가 계산해서 이게 좀 수주 금액이 잡히기 때문에 한 척당 3천억으로 계산이 지금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환율이 그렇게 이제 뭐 떨어지지 않는 한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쌓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도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도크가 부족해진다 그러면은 향후에 수주되는 그러한 배들은 더 높은 금액의 또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선업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주가는 작년 하반기에 한번 슈팅을 주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선업에 대해서 올해도 관심을 좀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은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조금 시장의 반응이 약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규 교수님. 네, 일단 저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크게 시선을 넓혀서 보면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죠. 이 내용들의 전반적인 공통점은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시장에서 또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원전 관련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평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선고도 남겨져 있고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연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부각이 됐을 때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교육 관련주들, 의대 정원과 관련
관련돼서 교육 관련주들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보더라도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그래도 언젠가는 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반기 내로는 그래도 좀 강력한 시세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3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재 고수의 종목은 현대모비스, 이재규 고수의 두산에너빌리티, 테이버 고수의 삼성중공업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쟁탑5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